네, 뉴욕 증시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게 좀 과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연준이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좀 강하게 나갈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또 국내 증시 개장 전인데요.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연결고리로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입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과장님과 지켜볼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파월의 발언이 그렇게 매파적이었나라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던 얘기 결국에 파월 의장이 다 알던 얘기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저 역시도 그 금요일 날 자다가 중간에 일어나서 봤는데 그러셨군요. 예,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이 밀려서요? 예, 한 2%가 넘게 그때 하락이 그랬죠. 예, 되어 그때. 있어가지고 예. 이제 계속 보는 건 의미가 많이 없겠고 자고 일어났을 때 반등이나 나와 있어라 네. 라고 생각하고 잤는데 반등 없었죠. 그대로 더 밀려서 마이너스 4% 가까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네. 이제 내용을 찾아봤죠. 내용을 찾아봤었는데 그렇게 새롭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많이 없었었고 그렇죠. 다만 이제 이 금리 관련돼서 우리가 시장에 너무나 지금 팽배하게 있었던 이야기가 내년도에 금리 인하를 다시 단행을 한다. 네. 이 이야기였었는데 네, 네. 그 이야기를 좀 꺾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것이 조금은 달랐던 부분이지 않았나라고 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금리 관련돼서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요 두 가지 정도였었는데 네. 일단은 시장은 어쨌거나 크게 놀라면서 반응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네. 그만큼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국내 시장에 오늘도 많은 여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군요. 미국 시장도 앞으로도 이러한 변동성이 줄어들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파월 의장의 그런 발언들 조금 좀 자세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말씀을 아까 드린 것처럼 일단 내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연준이 이제 제약적인 금리로 올리고 한동안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고금리 상태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이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1970년대, 80년대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네. 그에 따라서 바로 연준이 통화 정책을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러한 이제 흐름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랬죠. 그것을 이제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래서 라는, 유지한다는 거군요.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FOMC 회의 참가자들은 지난 23년 말까지 연방금리 중앙값을 한 4% 약간 밑도는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네. 그거는 9월달 전망에 업데이트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때 이제 점도표가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한 말 중에 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겠지만 가계와 기업에 약간의 고통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말은 약간인데 되게 셀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그리고 들죠.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데 드는 불행한 비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뭐 경기 침체가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네. 금리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그쵸. 살짝 더 올릴 수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선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런 포인트들에 사실 시장은 더욱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금리 결정 관련돼서는 결국은 뭐 데이터 디펜던시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건 변한 거 없네요. 뭐 여기서는 예.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월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내리나 이 중요하죠. 부분을 봐야 되게 될 텐데 네. 이 BNI 멜론에서는 이 분명히 매파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 연설의 핵심은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연준 정책의 단기적인 방향 전환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차단했다는 점입니다. 앞서 얘기해 주신 거군요. 그 네.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였었고요. 이 NPL 파이낸셜에서는 이 파월이 9월 금리 인상에 75bp에 이를 수 있으며 네. 연준이 이 물가 안정 범위에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긴축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뭐 대동소이한 사실 이제 평가를 엇갈리지 많이 않는 것 이제 같아요. 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콜롬비아 스탠디드에서는 점도표의 점들이 9월 회의에서 4%를 약간 웃도는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러네요. 그런 부분이 예.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연준의 이런 발언 자체는 상당히 매파적으로 나왔는데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고 있는 것들은 주요 지표로 나왔잖아요. 이런 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연준이 지금 인플레이션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됐잖아요. 그랬죠. 예. 그랬는데 일단은 다시 한 번 더 이 7월 이 물가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쵸. 그리고 9월 달에는 사실 이런 부분이 더 한 번만 더 8월 달 물가 지표가 좋게 나오게 되면은 9월 달에는 50bp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제 두 달 생각이 들 연속이니까요. 정도로, 예, 네, 예, 예. 좋은 이 부분이 나왔다, 경제 지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미국의 이 7월 개인 소비 지출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올해 1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의 상승률을 이제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전월 대비 0.1%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네. 오랜만에 이제 전월 대비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근원 PC 물가 지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었었는데 변동성 뺀 거죠. 네, 이 네. 전월 달에 4.8%였었는데 네. 이것이 4.6%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면서 정말 물가 피크아웃 찐 거 아닌가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렇군요. 그리고 7월 물가 지표만으로는 지금 이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그럴 있는데 수 있죠. 이제 8월 달까지 만약 이보다도 더욱더 하향되는 지표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조금 더 이제 물가가 피크아웃이 됐다라는 이러한 의견이 힘을 더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CT의 의견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 PCE 지수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온다 해도 투자자들은 연준의 정책이 큰 폭으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금 봐서는 그런 거 기대하기 네. 힘들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라파엘 버스트 애틀란타 총재 같은 경우에는 네. 7월에 PC 가격 지수가 예상보다 괜찮게 나오면서 네. 9월 금리를 50bp 인상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만큼 일부. 이제 8월 물가 지표 한 번 더 좋게 나오게 되면은 그렇죠. 거기서부터는 이제 이 속도를 조금 낮출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랬으면 합니다, 진짜. 네, 그리고 이제 2023년도 금리의 인하에 대해서는 뭐 아직 생각하는 건 시기상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들 뭐 파월 의장도 그렇고 연준 위원들도 약간은 이제 경계를 하는군요. 네, 연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 관련돼서는 예. 매파적인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그러게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너무나 빠르게 나스닥 지수가 올라왔었잖아요. 그랬죠. 거기에 따른 지금 조정도 일부 나와야 된다라고 눌러주는 이야기를 것 하고 같아요. 있는 만큼 네.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가 지수는 엄청나게 큰 변동성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 외에 채권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환율이라든지 이런 네. 쪽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덜 이제 움직이게 되는 이런 부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ME 패드워치의 이제 금리 인상 확률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네. 75bp의 금리 인상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50bp가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게 되었을 때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이 발언 자체가 정말 매파적이었나? 그쵸. 라는 이제 네.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것이 이 어느 정도 차익이 나와야 될 이런 시점을 보고 있었었는데 이것을 매개로 해서 더욱더 강하게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게 보면서 전 한 4%, 한 3% 이상 이게 밀릴 때 봤었는데 이게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 했었는데 또 채권 시장 이런 데에서는 또 상당히 좀 이성적인 모습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좀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일단 거의 대부분 종목들 다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거더라고요. 네, 특히나 이제 이 기술주, 빅테크 관련된 네네. 종목들이 큰 폭으로 빠지게 되면서 지수를 전반적으로 좀 눌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그리고 구글, 메타 그리고 아마존까지 3에서 한 5% 정도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게 됐고요.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EA 스포츠를 인수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쵸. 이야기가 좀 나오기는 했었는데 네네네. 뭐 관련돼서 일단은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EA 같은 경우에도 부인 보도설이 나오게 되면서 네. 상승폭을 조금 줄여낸 부분도 있었었고요. 뭐 어쨌거나 이런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뭐 크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조금 더 많이 빠졌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그만큼 투자 심리가 좀 좋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밀렸어요. 5.8%가 이제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엔비디아가 이제 바닥 돌았냐 뭐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한 번 나왔었는데 더 찍어 누르더라고요. 다시 한 번 더 9% 하락이 네. 나오게 되면서 아직은 멀었다
라는 부분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AMD라든지 아니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네. 5% 넘게 이제 큰 폭의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역시나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대리 이 가이던스 관련돼서 전망치를 다시 한 번 더 하향 조정을 하게 됐는데 컴퓨터 만드는 데죠. 네, 이 델 같은 경우에는 휴레파커드라든지 아니면 애플 대비 훨씬 더 이 PC 관련돼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영진들이 하반기 이 전망 관련돼서 생각을 바꿨다는 것이 그만큼 시장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구나. 델 너마저 약간 이런 식이군요. 그렇게 이제 시장에선 받아들이게 되면서 네. 아, 그럼 반도체 쪽 역시나 더 어려운 거 아니냐? 그렇죠.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반도체가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같은 경우에 오전에 잠깐 상승이 나오는 그렇죠. 흐름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오후로 가게 되면서 그 상승폭을 다 반납했다는 점에서 일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일부 반영이 돼서 오늘 좀 낙폭이 좀 적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시장 어떻게 보면 심리 때문에 밀리는 것도 있을 텐데요. 이럴 때 괜찮은 종목들을 담는 전략도 좀 유효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찾아보다가 이 종목으로 골라와 주셨는데요. 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입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으로 보시는 겁니까? 사실 뭐 방산으로 딱 보기보다는 네. 오늘 시장이 많이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 속에서는 결국은 수급이 얼마나 집중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더 탄탄한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가. 그쵸. 이것이 일단 첫 번째 키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좋은 주가의 흐름이 나오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더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내용들은 사실 워낙 많이 회자가 됐기 때문에 다 아실 뭐 굳이 거예요. 크게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기는 하겠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수요에 대한 위축이 계속적으로 이제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방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주에 대한 이 모멘텀 수주의 기반으로 해서 그것이 실적으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은 메리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네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산이라는 이 섹터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네. 이제 UAM이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우주항공 관련돼서도 확장도 이제 되고요. 더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 부분도 가지고 있다. 이 점도 하나 지켜봐야 될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나가 이제 그룹 통합을 하게 되면서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디펜스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져가죠, 그쪽으로. 다 네, 몰리죠. 방산 관련돼서는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를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 디펜스가 IPO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 가게 되면서 더 이상의 IPO가 나올 가능성은 없어지고 여기에 따라서 하나 디펜스가 약간 할인이 되어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그 할인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올라가야 된다. 그 폭 자체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정도가 그 정도의 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수주를 받게 되면은 더 거기서부터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더욱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근데 비싼 거 아닙니까? 많이 올랐죠. 가격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단순하게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기는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이제 하나 디펜스가 들어오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이 시가총액이 올라가야 된다는 점이라든지 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수주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점 뭐 이런 점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살짝만 알려주세요. 지금 시장에서는 10만 원도 넘게 이야기를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10만 원 것까지 생각을 해보는 것보다는 한 8만 5천 원 정도 한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좀 더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8만 5천 원이네요.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수주설, 그리고 IPO 관련된 냉이,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 지배 구조라든지 이런 점에서 모멘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85,000원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